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다시 동영상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료와 토의 중에서 토의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학습지에 토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토의란 일단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협력적 말하기 방식입니다. 선생님 긴장했나봐요. 발음이 조금 세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토의와 함께 중요한 개념이 토론이거든요. 토의와 토론을 헷갈리기 쉬운데 오늘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토의와 토론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어느 반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토의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공통점이 뭘까요? 네, 2차원적인 생각.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 있을 거야. 토자가 들어가요. 글자가 두 글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공통점 맞지. 그렇지만 토의와 토론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둘 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집단적 사고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그래서 집단적 사고다. 의사소통의 과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토의와 토론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일단 목적이 토의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찾기,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게 토의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지만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대를 설득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설득을 한다, 설득하는 말하기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토론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토의는 서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협력적 의사소통의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토론은 서로 주장이 다른 두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대립적 의사소통.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토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 협력적으로 사고를 주고받고요. 토론은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토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자리 배치 방법,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토의가 되고요. 토론은 사형제 폐지 여부, 사형제를 폐지하자, 사형제를 폐지하지 말자. 이게 토론이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게 토의의 주제인지 토론의 주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소풍장소 결정. 생각해보고 학교 와서 이야기해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교복 자유라. 토의일까 토론일까? 이 두 가지가 토의에 들어가는지 토론에 들어가는지 학교에 와서 이야기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토의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토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게 문제에 대한 이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분석, 탐구를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자료 수집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항상 뭐 해야 된댔지? 해결해야 된댔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 해결 방안 모색이라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 그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 하나를 도출해가는 과정. 그리고 실천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토의의 절차입니다. 자, 이제 종이를 조금 옮길게요. 토의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근데 일부러 선생님이 학습지에 칸을 비워뒀어요. 지금 보면 토의의 종류가 표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인 건 알겠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토의한다. 선생님이 항상 어떤 문장을 읽을 때는 핵심적인 내용에 밑줄을 그어보라 그랬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공개적으로 토의한다는 거예요.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공포, 포럼이라고 해요. 이런 토의의 형태를 포럼이라 합니다. 다른 토의와 달리 처음부터 청중의 참여가 이루어져요. 청중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포럼이거든요. 자, 포럼을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청중과 사회자의 참여자의 그게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따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포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공의 문제를 공공의 장소에서 다룬다는 거, 청중이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로 특정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토의자로 뽑아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청중의 참여는 사회자가 결정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사회자가 중간에 앉아 있고요. 미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토의자로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렇게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청중은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청중들이 나중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이 사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결정을 하게 되면 청중의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사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청중이 질의응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식.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패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패널 토의.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요즘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하거든요.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말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일종의 판정단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배심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패널도 바로 이런 배심원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발표하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배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배심토의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는 조금 다른데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강연식 발표가 이어진다. 아까 위에는 경험 있는 사람, 패널이 참여한 데서 패널 토인데요. 이번에는 전문가가 강연식으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의견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패널은 여기 참여한 패널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전혀 그 패널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발표자들 사이에는 서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한 발표 자료만 발표를 하고 마치는 형식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잘 이런 거 보기가 힘든데 의사들은 심포지엄 참 많이 열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 수술을 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심장 수술이에요. 그럼 심장 수술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어떤 획기적인 의료 기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건 전문가 집단이죠. 심장 수술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본인의 자료를 발표만 하고 청중은 질의응답 없어요. 청중들도 참여 못하고 참여자들도 참여 못하는 이런 걸 심포지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는 청중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회자도 따로 없고 사회자는 그냥 여기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연단에 올라가서 본인의 발표를 하고 발표를 마치면 내려가고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형식의 발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포지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이 원탁에 둘러앉아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원탁토이라 그러거든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소규모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그 다음 원탁에 모여서 평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회자가 따로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동그랗게 원탁이 있으면 여기에 꼭 원탁이 아니라도 어쨌든 네모난 탁자라도 평등한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거. 그죠? 다른 그 토의보다는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개방적이겠죠. 논제의 범위가 자유롭게 제한이 없으며 청중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청중이면서 동시에 참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게 물론 소규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1인 1표를 하고 있는 회의 방식에 토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티칸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교황이 살고 있는 곳이죠. 교황, 차기 교황을 선출할 때는 각국의 그 사람들이 각국을 대표하는 신부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거든요. 다음에는 누가 교황이 되었으면 좋겠나. 그때가 바로 원탁토의예요.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원탁토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평등한 입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회의가 끝나지 않아요. 바티칸에서 한번 원탁토의가 시작이 되면 2일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새로운 교황이 뽑힐 때까지 문을 닫아 걸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형태가 바로 원탁 토의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토의의 종류 4가지 배웠죠.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패널 토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패널 토의는 배심 토의라 그랬죠. 배심원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청중이 질의응답하는, 물론 청중이 질의응답은 사회자가 결정한댔죠. 자, 요런 패널 토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의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배워야 수업 시간에 직접 토의에 참여할 수 있겠죠. 잠깐 삐뚤어졌어요. 바로 할게요. 토의 참여자는 크게 일단 3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자예요. 사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사회자가 하는 일은 먼저 논제, 토의자, 토의 절차를 소개하며 토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의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견 교환을 장려를 해요. 토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자 발표해 볼 사람, 자 발표하세요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되겠죠. 또한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해서 토의를 진행하고요. 토의 참여를 다른 청중의 토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토의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소양은 중립적 입장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특별한 견해에 치우치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한테 발언권을 몰아주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소양이에요. 다음은 토의자입니다. 토의자는 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해결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 조사를 해야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의 자료를 조사해서 모아와서 이제 토의에 참여하는 게 좋겠죠. 또한 토의 절차를 숙지하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토의 규칙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본인이 발언을 할 때는 꼭 사회자의 지목을 받아서 발언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할 때는 잠시 참고 발언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토의의 규칙. 또한 자신의 의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한 번씩 이야기해보면 선생님들한테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조금 버릇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스스로를 높이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상대방도 저를 존중해줍니다. 토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경청한다.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죠. 발표보다 그렇죠.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중. 청중도 정말 중요한데요. 사회자와 토의자의 말을 일단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청중이 갖춰야 될 거는 청중도 역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막 야유를 보낸다든가 혹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다 그래서 욕설을 한다든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든가 올바르지 않겠죠. 지금까지 토의 참여자의 역할을 배웠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수업 시간에 활발한 토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